안녕하세요. 톡투민 코리안의 유승환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마리에님과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6년째 살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2011년에 15살이었어요. 사실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어떤 K-pop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네. 또 거기 이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혹시 네. 어떤 음악을 들으셨는지, 어떤 드라마 보셨는지? 네. 저는 샤이니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샤이니. 네, 좋죠. 네, 맞아요. 샤이니. 그리고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였던 것 같아요. 커피 프린스 네. 1호점인가? 네. 그리고 이제 미남이시네요. 네,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냥 어느 순간 그 한국어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언어 자체가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좀 많이 이국적이기도 하고 한국어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국어 공부 방법이? 저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저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속도가 조금 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저는 이제 재미있게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꾸준함으로만 더 충분하진 않아요. 그쵸. 네. 무엇보다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재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 네. 방법이 그렇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전 최근에 그 김희아 나온 네. 인터뷰도 봤어요. 네. 그 김희아도 그 한국 드라마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비슷한 공부법을 썼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를 적어놓고 네. 그거를 이제 연기하듯이 따라하는 공부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그거 다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따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녹음해서 그걸 들어보면서. 맞아요. 사실 저 이 녹음 파일 몇 개를 아직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들려드릴까요? 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한국어 공부한 지 한 4년이 됐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이제 소통이 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의 MC인 것처럼 대사를 이렇게 따라 했어요. KBS 쿨 FM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KBS 쿨 FM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안녕하세요. K-pop 플래닛 9번째 시간 여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디오입니다. 디오씨. 또 제가 한 가지 또 근데 이것도 또 창피한데 니네 팀도 참 걱정이다. 좀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니? 니네 팀 진짜 참 걱정이다. 좀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니? 아니 그냥 선배를 그냥 고라가라 하더니 왜 말을 안 해? 응? 어젯밤 제가 집에 걸어갔는데요. 걸어가? 거기서 니네 집 가지? 근데 느껴져요. 지금 이때랑 지금이랑 발음이나 억양이나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야죠. 이런 시간들이 그래야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늘 수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때는 사실 제가 한국인 친구 사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 이제 누구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한국어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를 그렇죠. 사귀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추천해주기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진짜로요. 이 녹음 파일을 근데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네요. 네, 이거는 간직해야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역사죠. 역사예요, 역사 완전. 네. 이 방법 말고 또 혹시 기억나는 것들은 또 있으세요? 근데 전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단어 어디서 보일 때 바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공책이 엄청 많아요. 이제 영상, 음악 들을 때 뭐 가사에 나오는 단어 이런 거를 다 적어놨어요. 다른 공부를 못 하더라도 이 단어 복습이라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적어놓은 공책을 매일매일 봤다는 거.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하고 뭐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하면 어휘 실력
뭐 리스닝 이런 것들은 잘 발전시킬 수 있는데 네, 네. 막상 한국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마리엘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아직 말하기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 제가 살고 있던 제 고향에 어느 날 어떤 태권도 선생님 두 분이 그 태권도를 가르치러 오신다고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한국 분들이요. 네.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뭔가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태권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저도 그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계시는 곳에 가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로? 네.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제대로 대화한 게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 떨리고 엄청 그쵸. 긴장을 했어요.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서 그냥 다가가서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마리엘이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두 분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쵸. 네. 놀라셨겠죠.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셨죠.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뭔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어떤 신문 기자분이 계셨어요. 저보고 혹시 이 두 분 한국어 하시는 거 통역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두 분도 영어를 잘 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인사만 하려고 저 사실 했는데 저기 그 현장에 가는 것도 저한테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 동역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많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 그때 많이 서툴렀던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엔 나온 기사에는 그 태권도 하시는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기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마리엘에 네.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도 생겼고 또 이렇게 에스토니아 신문에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선택 하나로 큰 걸 얻으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 한국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용기를 내므로써 맞아요. 진짜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 사신 지 6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한국에서 사는 삶은? 사실 한국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산이거든요. 산이 많죠, 한국에. 네, 산이 너무 많아요. 에스토니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완전 평지여서요. 저는 한국에 와서 등산이 취미가 된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과 가까이 살았거든요. 네. 네, 그 환경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서울은 큰 도시인데도 이런 산이 많아서 생각보다 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도시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도시는 도시고 자연은 자연인데 여기는 약간 어우러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혹시 한국에 오기 전 과거에 마리엘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이 실수에 대한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사실 실수를 엄청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있는데 특히 한국어 배울 때 좀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쵸,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그 생각이 너무 압도적이면 다른 것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좀 너무 약간 의심하지 말라요. 내 자신을 믿어라.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꼭 말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 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좀 되게 혼란이 좀 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고 또 사실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목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환경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환경 문제들을 직접 또 겪어보고 뭔가 경험해 보면서 환경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환경단체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커뮤니티에도 소속이 돼 보니까 소속감도 느끼고 뭔가 내 목표가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한국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지금의 목표입니다. 아 진짜요? 지금 마리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꿈 잘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리엘님 근데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거 가볍게 홍보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마리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어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한국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도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특히 등산을 좋아해서 또 자연이나 산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 사막을 항상 영어랑 한국어 같이 써서 제 생각에 한국어 학습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많이 구독하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어 학습자분들께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어 빨리 하고 싶어서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노력만 하면 결국엔 도착하고 싶은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한국어 공부한 지 4년이 지났을 때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되고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덕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달간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땐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어 관련 대회들이 점점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아주 많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진짜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 한국어 관련 대회, 뭐 말하기 대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그냥 도전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마리엘님처럼 기회를 잡으시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힘내시고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을 준비했는데 와.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생활 속 네. 행동들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거는 한자예요. 한자가 또 한국어에 많이 쓰니까. 이걸로 할 바로 거예요. 이걸로? 네. 왜냐면 저 한자 더 네.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는 마리엘님 전에 인터뷰하셨던 분이 남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분이 남겨주셨고 읽어보실래요? 한번? 재미를 잃지 말자. 화이팅! 근데 마리엘님이 해주신 얘기랑 비슷하네요. 재미를 잃지 말자? 네. 그러네? 그쵸? 감사합니다, 라이언님. 네. 그리고 이거는 다음번 인터뷰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마리엘님이 써주세요. 글씨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기회를 잡아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